네, 반갑습니다. 저는 희소 영양 플러스 팀에서 단체급식 및 실습과 식품위생학을 담당하고 있는 배미애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본 과목의 오리엔테이션은요, 합격을 위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짧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합격을 위한 시작 이미 하셨을까요? 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 합격을 위한 시작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시작 이렇게 준비합시다.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저와 함께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임용을 준비하시는 모든 과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준비하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시겠지만 혼자서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한 3단계로 준비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평가 영역이라는 키워드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려면 뭘 알아야 하거든요. 그냥 막연히 시작하면 다른 곳에서 헤맬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저희 영양 임용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평가를 하는 영역과 그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영역은 물론 찾아보면 다 찾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도 다 아실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출제 경향이에요. 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출 출제 문제들을 다 분석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또 그걸 분석해서 알아보시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들도요. 혼자서 하기에는 되게 벅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하시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가 영역과 출제 경향을 조금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 과목이 9과목이나 되고 되게 광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하고 꾸준히 시험 때까지 학습을 하셔야 해요. 특히 저와 함께하는 단체급식 및 실습과 식품위생학이라는 이런 과목은 이해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암기도 꽤 많이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과목들을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목의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그런 학습 전략을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하는 부분들 혼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여러 학원들도 고민해 보실 텐데 저희 희소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평가 영역을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과목, 단체급식 및 실습에 대한 평가 영역을 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단체급식 및 실습은요, 크게 4가지 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영양 및 작업관리, 그 다음에 구매 및 저장관리, 위생안전, 시설 설비 관리, 인적자원관리 이렇게 4가지 평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표는 쉽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4가지 평가 영역도 각각의 내용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영양 및 작업관리 같은 경우에도 식단 관리, 대량 조리, 배식 관리, 작업 일정 및 생산성 관리라고 하는 4가지의 내용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 요소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사실은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또 구매 및 저장 관리에서도 원가, 구매, 검수, 저장 및 재고 관리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위생 안전과 시설 설비도 마찬가지고요. 인적 자원 관리 안에서도 학교급식법, 동기부여 직무만족, 리더십과 교육훈련,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부적인 평가 내용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평가 내용 요소만 봤을 경우에는 자, 이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이론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들도 보면요. 이 안에서 검수 관리,
저장 및 재고, 위생관리,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 이러한 평가 영역에서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검수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면 검수 방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소고기 품질 등급이라든지 그 소고기를 품질 등급을 확인하는 서류라든지, 또 물론 그게 학교급식법에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했었고요. 저장 및 재고 관리 부분에서는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 그래서 대용량 그 식품을 소분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 또 뭐 급식소 위생관리 부분에서는 건강진단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제시가 됐었었죠. 자, 이렇게 뭔가 평가 영역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뭔가 간단해 보이기는 해도요, 이 안에 굉장히 뿌리내린 문제들이 되게 많고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과목에서도 사실 2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떠한 영역에서 나오는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되죠. 그 부분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는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도 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크게 4가지 파트로 평가 영역이 나뉘어지는데요. 식품과 미생물, 그 다음에 식중독,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식품과 전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그리고 해썹이라고 하는 이 큰 4가지 평가 영역이 있고요. 각각의 평가 영역마다 내용 요소들이 있죠. 식품과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오염 지표균, 뭐 부패와 초기 부패 판정법이라고 하는 세부 평가 내용 요소가 있고요.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증상과 예방법, 또 곰팡이 독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어떤 규격과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전염병이라든지 기생충, 그 다음에 위생동물의 피해 예방법도 하나의 평가 내용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위해 요소 중점관리 제도라고 하는 해썹 부분에서는 7원칙 적용 순서, 또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썹 적용 사례라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평가 내용 요소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라고 마찬가지로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 내용도요, 굉장히 이론서들이나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고, 또 단체급식 및 실습과 또 다르게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또 외워야 되는 그러한 키워드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한 번에 접근하시긴 좀 어렵고 꾸준히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은 외워지고 또 내 거가 되겠죠. 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중에서는 사실 식중독 관련 부분이 굉장히 매년 나오는 그런 키워드인데 올해도 여기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해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CP 2번 부분이 나왔었는데 학교에서의 적용 사례로 대놓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2가지 과목이 어떤 평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큰 틀을 한번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동안에 어떠한 기출 문제들이 나왔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키워드로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앞서 한 10개년 2014년도부터 좀 봤을 때 10개년도에 출제되었던 단체급식 및 실습에 대한 기출 출제 경향을 좀 이렇게 보면요. 방금 전에 저희가 평가 영역을 크게 4가지로 보았는데, 이 4가지 평가 영역을 쭉 봤을 때 어느 하나 좀 빠짐없이 매년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영역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 문제 안에 한 가지 영역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영역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또 사례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고 학교급식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예시로 또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영양 및 작업 관리라고 하는 평가 영역에서도 보시면 매년 거의 빠짐없이 나왔었어요. 배식이라든지 뭐 보존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독 방법, 그쵸? 그 다음에 뭐 동작 경제의 원칙이라든지, 지금 보존식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런 거. 자, 구매 및 저장 관리 올해도 나왔던 그런 키워드인데, 축산물 등급 한정서 똑같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는 어렵게 손익 계산서라든지 이렇게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 문제들도 꽤 출제가 됐었고요.
또 위생안전 시설 설비 관리 굉장히 중요한 파트긴 한데 이 부분에서도 뭐 조도라든지 자외선 소독이라든지 뭐 구획 구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나왔었죠. 또 뭔가 학교 급식에서는 영양사 혼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리 종사원분들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큰 네 가지 파트로 봤을 때 구석구석 출제가 많이 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오시겠지만 어느 한 영역도 빠뜨리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경향 그동안 나왔던 출제 경향만 이렇게 딱 분석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 뭔가 어디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학원 선택하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현장 경험이 오래됐기 때문에 또 영양사를 오래 했었고 또 실제 지금도 학교급식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평가 영역에서 또 특히나 요즘에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피부로 와닿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저의 또 그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같이 녹여가지고 수업할 때도 이론을 그냥만 딱딱하게 외우거나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두 번째는 식품위생학인데요.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저희가 평가 영역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거든요. 각각의 네 가지 한 10개년도를 봤을 경우에 다 골고루 출제가 됐었죠. 특히나 올해도 나왔었지만 이 식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되게 광범위하고 외울 것도 많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골 손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에 관련된 부분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곰팡이, 식품 첨가물 계속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또 올해 출제되었던 CCP, CP 요거 관련된 문제도 출제된 경향이 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10개년도를 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계속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까? 왜냐면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공부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저와 함께 공부하는 단체 급식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단계는 저하고 하시는 과목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희소에서 하는 영양팀의 모든 과목들은 이 단계를 거치는 거는 설명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약 15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단체 급식이 한 9주,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이 6주 이렇게 해서 9주와 6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일단은 굉장히 쉽게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좀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기출과 연계된 그러한 심화 이론도 조금 다루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이론을 다지면서 자가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희소의 영양 플러스 팀의 큰 특징인 그 학습 서비스 있잖아요. 형성평가. 자, 형성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이론을 공부한 거를 자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 평가 영역, 저희가 평가 영역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평가 영역이 끝나면 빌드업을 통해서 그 평가 영역별로 이론을 조금 적용시키고 복습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단 이론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이론을 공부할 때는요, 일단 이해하고 반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하면 물론 암기와 적용 단계까지는 2단계에서는 아니에요. 2단계에서는 이해와 반복을 저와 계속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6월쯤 가시면요. 이때는 저희가 문제풀이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상 문제를 또 여러 가지 쌍둥이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봅니다. 이때 풀어볼 때 앞서 했던 이론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주요 이론은 복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풀이를 열심히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단체 급식은 한 7주,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은 4주 해가지고 한 11주 정도, 1주는 이제 휴식이 필요한 기간이 있어서 11주 정도 문제풀이를 훈련을 할 거예요. 자, 이때는 반복과
때로는 조금의 암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9월쯤 가게 되면 저희 모의고사가 6회가 있죠.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을 4주 할 겁니다. 이때는 실전과 똑같은 모의고사와 첨삭 피드백을 할 거고요. 이때 스스로 약한 부분을 좀 진단하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습을 이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론 반복도 필요하겠지만 암기와 적용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탄탄하게 마무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단체급식과 식품위생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와 두 가지 과목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매주 금요일 날 수업을 오전에 하는데 3시간씩 이어서 합니다. 이때 그리고 금요일 오후 수업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다른 교육학과 다른 과목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금요일 날만큼은 저하고 이 두 가지 과목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꼭 이론서를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금요일은 단체급식과 식품위생학 공부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어요. 각 챕터마다 수업 때 이제 수업마다 열심히 하시면 될 거고, 저는 그냥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제의 후회, 그 다음에 내일의 희망, 이거는 계속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희망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느끼는 감정인 것 같거든요. 이 어제는 단순히 yesterday 어제뿐만 아니라 어제와 tomorrow 내일의 희망, 어제 오늘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앞서서 했던 거에 후회, 예전에 이렇게 할 걸이라는 그런 후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어제의 후회 당연하고요. 괜찮습니다. 때로는 조금씩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의 희망 가지셔야죠. 그런데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이 있죠. 오늘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어제의 후회도 다 하실 거고요. 내일의 희망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데 이 오늘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24시간 주어져 있고요. 물리적인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갈 거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또 더 일찍, 그 다음에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성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성공은 저희는 뭐예요?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더 일찍 결정하시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그 여정을 제가 함께 하고 싶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